자, 하나, 둘, 셋, 넷. 6, 7, 8, 뭐야? 4, 5, 6, 7, 이게 8. 다음 9. 9는 이렇게 쓰지. 자, 그 다음 자, 요 사실도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이게 뭔 말이냐? 자, 반응 진행이 되면서 에노드에서 아연 이온 E+가 이렇게 녹아 들어오죠. 그러면 아연 E+가 녹아 들어오면서 전자 몇 개가 생겼죠? 두 개가 생겼죠? 그 전자 두 개가 외부 회로를 따라 이동을 해서 그 전자 두 개가 누구를 또 환원시켜요? H 플러스 두 개를 환원시키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연 E+가 만들어지면 H 플러스 이온 두 개가 없어지는 거죠. 그걸 지금 그림으로 요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2 플러스 입자 하나가 만들어질 때 1 플러스 입자가 두 개가 없어지니까 전체적으로는 양전하가 변하겠어요? 보존되겠어요? 양전하가 보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지금 음이온 중에서, 그러니까 수용액 중에서는 음이온은 또 어떤 음이온이 있어? SO4E- 음이온이 있지. 근데 이 SO4E-는 그 양이 변하겠어? 항상 일정하겠어? 얘가 반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항상 그 농도가 지금 이 반응에서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O4E-는 정해져 있고 H 플러스 두 개 없어질 때 아연 E 플러스 한 개가 만들어지니까 음전하량이건 양전하량이건 전체가 계속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얘기죠. 어디서? 수용액 중에서.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볼타일색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둘게. 바로 문제 2번에서 이게 난데없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문제 1번에서 볼타익 셀과 다니엘 셀을 또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난데없이 그냥 2번에서 볼타익 셀에 대한 또 독특한 어떤 현상을 또 바로 지금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또 뭐냐 이건 또 뭐냐 이거. 자, 문제를 읽으면 볼타익 셀에 그 이런 말이 있어요. 볼타익 셀은 놀랍게도 저 초기 전압이 뭐가 되냐면 실제 측정을 하면 1.1V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1.1V에서 갑자기 0.4V로 급락합니다. 어디서? 저 볼타엑셀에서. 그 급락하는 현상을 우리말로는 분극화, 영어 표현으로는 폴러리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압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자, 배터리가 점점 잘 구동된다는 얘기입니까? 잘 구동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잘 구동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문제에서 난데없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에서는 난데없이 이렇게. 자, 저기 줄게요. 줄게요. 바로 이 분극화가 나타나는 이유를 논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저 볼타엑셀에서 이런 분극화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현상이어서 많은 책이나 논문을 이렇게 문헌이나 이런 걸 뒤지면 그 볼타엑셀의 그 뭐냐면은 분극화가 있어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 문제로 낼 법하기도 한데 중요한 건 그 분극화의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하면 조금 애매해요. 무슨 말이냐면 전 볼타엑셀에서 분극화가 나타나는 어떤 명백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화학책을 찾거나 문헌을 뒤지면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럼 그게 답이겠지. 근데 문제를 잘 읽으면 이 문제는 그 분극화의 이유를 두 가지를 쓰라고 돼 있어요. 두 가지 돼 있죠. 근데 두 가지는 좀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교재 두 가지로 돼 있잖아요.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이게 좀 사실은 두 가지라고 보기 어려워요. 한 가지라고 보는 게 좀 맞고요. 굳이 두 가지라면 세 가지 이유도 되기 때문에 하여튼 두 가지를 쓰라 이건 조금 오반데 여하튼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내신 거죠. 알겠죠? 하여튼 이해했던 선생님이 바로 작년 선생님이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한 가지건 두 가지건 한번 표현해 보자. 바로 첫 번째는 이겁니다. 1. 여하튼 그 이유가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긴 해요. 그렇죠? 그게 뭐냐? 우선 첫 번째 1. 요렇게 구리 솔리드 바로 요 구리판이죠. 요 주변이라기보다는 구리 솔리드 표면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에 생성된 H2 가스. 자, 이게 H2 가스 만들어졌죠. 수소 혼자 두 개 그렇게 기체가 돼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렇게 그걸 H2 가스라고 할게요. 그 H2 가스가 구리 표면에 흡착됩니다. 자, 흡착을 영어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어드소프션이라고 해요. 흡착해가지고는 어떻게 된다? 전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 여기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더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 볼타엑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때 우선 단어 공부 하나 할 텐데 흡착 혹은 어드섭션 이것의 말의 뜻은 뭐냐면요. 바로 앞에 있는 표면 거기에 들러붙는 현상. 그런 현상을 영어 표현으로는 어드섭션, 우리말로는 흡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알아두실 건 수소 기체는 전이 금속과 놀라웠게도 인력이 아주 커요. 어떻게 크게 나타나냐면
자, 만들어진 수소기체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수소기체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수소기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수소기체는 수소 원자 두 개가 만나된 거니까 여기에 짠, 두 개의 전자. 즉 한 원자에서 온 전자 하나 또 하나에 있는 원자 전자 이 두 개가 이렇게 공유결합을 이루면서 이게 바로 결합 전자쌍이 될 거라고. 이때 얘가 구리 솔리드 표면에 당연히 구리 원자들이 계속 있겠지. 구리라고 하는 금속 덩어리를 판으로 썼겠죠. 뭐냐면은 캐소드로 썼으니까. 그럼 구리 표면에는 구리 원자 계속 구리 이렇게 구리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구리 있을 때 이때 수소의 결합 전자쌍이 바로 구리한테 전자를 제공하면서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배위 결합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배위 결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기체는 좋은 도체입니까? 좋은 부도체입니까? 기체는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중 가장 좋은 부도체죠. 그러니 저 기체 분자가 표면을 쫙 다 코팅을 해버리면 저런 식으로 전류 이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전류 이동만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어쨌거나 저 표면으로 H 플러스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H 플러스가 이동하는 것도 도와주겠어요? 막아버리겠어요? 그냥 여러모로 다 코팅을 해서 막아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부도체이고 또 동시에 H 플러스 AQ 수용액 중 A 플러스의 접근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전기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질 않아서 전기화학 반응이 잘 안 되니까 자발성이 확 떨어지고 전압이 확 떨어진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것이 전 세계 모든 화학책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대충 줄여서 쓰면 돼, 알겠죠? 이 말을 쓰면 돼. 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몇 가지야? 한 가지지. 근데 두 가지를 쓰라고 했지. 두 가지. 자, 두 가지 해가지고 내가 억지로 어디서 찾았지. 그래서 그 여러분 학교 교재로 사용하는 뭐 줌달책, 옥스토비 책, 그 다음에 옛날 그 여러분 선배 교재로 썼던 브라운 책 다 뒤졌어요. 그리고 그 외에 막 문헌들도 뒤졌어요. 안 나와. 근데 억지로 찾았더니 이 책에 나와. 바로 두 번째 이 하이탑에 나오더라고. 하이탑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 하이탑 화학책은 참 희한한 책이에요. 그죠? 참 희한한 책이에요. 그래서 하이탑 화학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반응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다음 반응을 통해서 구리 솔리드 극판 쪽으로 역으로 전자가 공급이 된답니다. 하이탑 책에 의하면. 전 우주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하이탑 책에만 이런 말이 나와요. 하이탑 책에만. 알겠죠? 하이탑 책에만. 그럼 이게 뭐냐? 어떤 반응이야? 바로 들러붙었던
수소기체가 다시 2H 플러스로 역반응이 되면서 전자가 생성된다. 자, 여기에 있는 캐소드의 역할은 뭐예요? 캐소드의 역할은 전자가 와서 전자가 소모돼서 없어져야 되죠. 그게 캐소드의 역할인데 붙어있던 수소기체가 어떻게 된다? 다시 H 플러스가 되면 전자를 내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자를 소모해서 없애야 되는데 전자가 생성되지. 그럼 여기서 나타났던 그 환원 반응이 잘 되기가 어렵다 라고 하이탑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환원이 돼야 될 캐소드에 전자가 소모되는 게 아니고 전자가 생성돼 버리면 역반응이 진행해서 반응이 저 전압이 떨어질 수 있다 라고 하이탑에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두 가지라고 하면 이 두 개인가? 근데 화학을 30년 넘게 공부한 내 입장에서는 매우 틀린 설명이에요. 알겠어요? 하이탑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저자가 누구시죠? 김봉래 씨라고 하신 분인데 예전 그 서울과학고하고 한성과학고 교사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교육행정가로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내 개인적인 평가로는 이 김봉래 씨는 화학에 대한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화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분하고 내가 많이 부딪혔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부딪혔느냐? 지금은 3류 강사지만 한 7, 8년 전에는 대치동 1타였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때 수업 시간에 서울과학고 학생들만 20명, 30명 이렇게 막 됐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서울과학고 교사가 김봉래 씨였어요. 그럼 학생들이 나한테 화학을 배우고 갔겠죠? 그럼 뭐라 하면 그 학교에서 배운 내용하고 달랐겠죠? 그럼 학교 선생이 뭐라 했겠죠? 그럼 그걸 또 학생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줬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했겠어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데이터와 문헌을 보여줘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이탑 책이 많이 교정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도 느꼈겠죠. 뭔가 이랬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분도 이랬겠죠. 그래서 책이 교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김봉래 씨가 자기 아들을 나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김봉래 씨의 아들이 내 제자예요. 그래서 김봉래 씨 아들은 여기서 이제 누군데 그분은 이제 또 나한테 배워서 국가대표까지 됐어요. 무슨 말 알겠죠? 여기서 나하고 좀 이렇게 여러 번 엮였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다 옛날 일이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3류 강사잖아. 무슨 말 알겠죠? 아주 이렇게 3류 허접한 강사가 돼서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여하튼 그래서 그때의 경험에 의하면 하이탑에는 검증받지 못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내가 봤을 때 이런 거 같거든요. 그럼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냐? 여러분, 산화반응이나 환원반응이나 반드시 산화반응이나 환원반응이나 반드시 혼자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요. 무슨 말 알겠죠?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성된 전자를 누군가가 소비해 줘야 되잖아요. 누가 소비할까요? 바로 소비해 줄 게 없어요. 지금 저기선. 무슨 말 알겠어요? 전자가 나왔으면 이걸 누가 다시 받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받아가? 예를 들어서 생성된 아연이 받아가? 그럼 여기 아연 생기겠네? 그럼 여기 아연 생겨? 안 생기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만들어지면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무조건 전자가 만들어지면 그걸 또 소비해주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만들어진 전자를 가져갈 애가 마땅치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아니면
또다시 역으로 얘가 받아가서 이게 되거나. 아니 그럼 그건 도루묵 타불이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된다. 아 그럼 그건 이건 존재하지 않는 설명인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건 매우 잘못된 설명 같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학교 교사가 요걸 보고 이거랑 같이 두 가지를 쓰라고 한 것 같아요. 왜? 하이탑 책에는 요거하고 요게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책을 찾아도 이런 내용은 나오질 않아요. 이것만 나오거든요. 하이탑 책에만 이렇게 딱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교사가 그 하이탑 책을 보고 문제를 만든 게 아닌가. 하지만 아주 잘못된 내용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학교 내시는 누가 왕이에요? 선생님이 왕이죠? 교사가 왕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아무리 맞아 틀렸다 얘기를 해도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선생님만 들어야 돼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런 내용이 학교 수업 시간에 나온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다. 잘은 모르겠어요. 그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대로 써. 그대로 써야 되겠죠? 그대로 써야 돼. 대신 나는 모든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제시하는 세 번째 이유.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설명이 나오진 않는데 억지로 이유를 찾자고 하면 이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왜냐? 바로 반응이 진행될수록 당연히 수용액 중 H 플러스의 농도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그러면 H 플러스는 어쨌거나 반응물이에요? 생성물이에요? H 플러스는 어쨌거나 반응물이죠. 반응물의 농도가 감소하면 자발성은 증가해요? 자발성은 감소해요? 자발성은 감소한다. 이런 원리를 무슨 원리라고 하죠? 르 샤텔리에 원리. 아시겠죠? 그래서 르 샤텔리에 원리로 설명하는 게 그나마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 볼타익셀 얘기를 할 때는 이 르 샤텔리에 원리 얘기가 잘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또 말은 또 안 나와요. 근데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이게 훨 나아. 그렇지 않나요? 설명은 왜냐면 그래 뭐 말은 할 수 있지. 근데 이거 어디 가냐고, 이거 어디로 가냐고. 이걸 설명을 못해. 그럼 좋은 설명이 아니지.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거는 모든 화학 반응에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설명 방법이기 때문에 굳이 이유를 묻자면 이렇게 답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거 외에 한계가 더 있다면. 알겠죠? 하지만 반드시 뭘 유념해야 돼? 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게 내신에서는 왕이다. 알겠죠? 근데 뭐라 할지 지금 앞으로 바뀌는 선생님이 뭐라 할지 모르니까 그냥 많은 가능성을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3번.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3번. 자, 드디어 3번은 이겁니다. 아이고. 그 다음 3번 문제는 저거예요. 자, 여전히 계속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볼타엑셀. 그러니까 이제 문제 구성이 되게 이상한 게, 예를 들면 뭐 볼타셀이면 볼타셀에 대해서 쫙 묻고,
다니엘 셀은 다니엘 셀 뭐 이러면 되는데 문제가 볼타 물었다가 다니엘 물었다가 볼타 이게 아니 좀 내가 볼 땐 국어를 좀 국어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문제가 뭐 하여튼 그렇죠. 좀 느끼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제 그 국어 선생님이 아닌 선생님들의 국어와 영어 표현이 좀 어색하다 이런 거 공부 느끼지 않나요? 그런 거 약간 느낄 때 없어요? 있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학문을 하건 그 국어와 영어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을 맞게 잘 해야지. 네, 하여튼. 그래서 나는 꽤 국어와 영어식 표현을 좀 틀리지 않게 표현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 문장을 쓸 때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막 이게 뭐 관계, 이게 말의 논리 관계를 좀 지켜 쓰려고 하는 편인데 모르죠. 나도 실수 많이 하겠지만 이렇게 막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조금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anyway 보자. 자, 어쨌거나 볼타 엑셀에서 이런 분극화가 나타나는 건 어쨌건 좋은 거야. 어쨌건 불편한 점이야. 불편하지. 그럼 이거 가만히 내비둬야 되겠어? 좀 해결해야 되겠어? 해결해야 되겠지. 그거 어떻게 하냐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결과는 이거겠죠? 바로 구리 표면에 흡착한 H2 가스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 얘를 걷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래. 이거 걷어내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되겠죠? 그럼 걷어내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손으로 툭툭 쳐. 뭐 이래도 돼요. 알겠어요? 왜 그 사이다 이렇게 왜 그 컵에 따라 놓으면 안에 이산화탄소 기포가 묻잖아. 그때 어떻게 툭툭툭 치면은 이게 기축 훅 날아가잖아. 뭐 하여튼 그런 방법을 써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가장 근본적이니까. 그래서 흡착된 수소기체를 이렇게 툭툭 치거나 뭐 이렇게 뭐 유리막대 놓고 툭툭툭 쳐가지고 떨어뜨려 내거나 무슨 말 알겠죠? 그래도 되는데 설마니 뭐 그걸 답으로 쓰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뭔가 화학적인 방법을 쓰라는 얘기인데 바로 이겁니다. 구리 솔리드 쪽에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디폴러라이저 잠깐만 철자 만나볼게. 철자가 ER이구나. 디폴러라이저. 를 첨가합니다. 사실은 답으로 이걸 쓰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떨어뜨려 내면 되는데 뭐 유리막대로 툭툭 친다.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되는데 그걸 답으로 쓰라는 거 아니야. 이걸 답으로 쓰라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디폴러라이저를 우리말로 이제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게 뭐 이런 말을 써. 감극제 혹은 소극제 뭐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감극제, 소극제. 근데 이제 얘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바로 a kind of 산화제예요. 그냥 산화제를 이렇게 구리 전극제에 다시 하나 넣어라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산화제를. 그거를 이제 여기서 좀 멋들어지게 디폴러라이저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산화제예요. 그러면 화학 반응에서 산화제로 막 잔뜩 쓸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얘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화제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냥 막 땡기는 거 하나 넣으면 돼. 이제 바로 뭐 대표적으로 뭐 MnO2 이런 걸 넣어도 되고요. H2O2 이런 걸 넣어도 돼요. 자, 얘 이름은 과산화수소. 그다음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K2Cr2O7 뭐 이런 걸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산화제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그나마 이때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얘거든. 이게 제일 유명해. 그래서 이 감극제 반응을 예로 들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수소 기체가 생겨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럼 쟤를 없애는 거죠. 어떻게? 화학적으로. 그럼 누구를 넣어서? 여기에 있는 MnO2를 넣어서. 근데 놀랍게도 제 MnO2를 넣어서 저 수소 기체를 뭐로 바꿀 수가 있느냐? 바로 H2O 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MnO2는 이 반응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Mn2O7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양쪽에 그 화학양으로 개수를 맞추려면요. 이 망간 쪽에다가 2배 넣으시면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개수가 딱 맞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쓰라고 하는 화학 반응식은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이 해에 냈던 이 문제를 냈던 그 출제 교사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를 어떻게 낸 거냐면 매우 전기화학 반응을 암기식으로 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특히나 진짜 이런 데 막 잔뜩 나오거든요. 이거를 그냥 막 암기해서 쓰도록 아마 시험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전혀 단서를 주지도 않고 얘하고 얘가 반응해서 이런 게 될 줄 어떻게 알아요? 외우란 얘기죠, 뭐. 무슨 말 알겠죠? 그때 교사의 취향에 따라 문제가 아주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진짜로 뭐 이런 책 찾으면 뭐 이런 반응식만 나오거든요. 그런 거 외워서 써라 이런 문제였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볼타 엑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마 maybe 이랬을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이게 수업 자료를 주고 다 외워라 하고 그대로 냈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볼타 엑셀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다 쓰셨어요? 다 썼죠? 썼죠. 근데 이 문제는 아직 1번이 아직 안 끝났어요. 1번에서 뭐 둬야 되죠? 데니얼 셀. 바로 두 번째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데니얼 셀은 일종의 이제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드밴스드 볼타익 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볼타 전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은 이제 거의 학계에서는 최초로 보고된 배터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우와 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 되겠어요? 예. 근데 딱 봐도 뭐 무슨 분극화 이런 것처럼 쓰기 불편한 점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좀 좋게 하지?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바로 데니얼 셀입니다. 그 데니얼 저것도 사람 이름인데 저 사람 그 이걸 연구를 했던 그 학자 이름이 아마 성이 뭐 무슨 데니얼 뭐 하여튼데 뭐 혹시 알아요? 몰라요. 지민 데니얼 아니 황보 데니얼 아주 이상한 거 하여튼 그러다. 자, 그러면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서는 이렇게 박스 안에 그 문장 형식으로 정보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 정보로 이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데니얼 셀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 칸 지울게요. 한 칸 지우고 좀 칸이 좀 모자라서. 자, 그럼 뭐냐? 요래.
좀 크게 그릴까? 자, 이거 다 썼죠? 이거 줄게요. 줄게요. 이거. 그래서 하고 됐나? 됐다. 여기 이름이 나왔을까? 짜잔. 좋았어. 자, 저게 데니얼 셀 그림 한번 그려보시구랭. 구랭구랭. 아이고. 자, 보이세요? 보자. 자, 지금 이 데니얼 셀은 묘하게도 비커가 두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있기는 한데 아까 설명할 걸. 아까 설명할 걸. 아까 설명할 걸. 그러니까 지금 하면서 하자. 분리가 돼 있죠. 분리가 돼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곧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분리를 해놓고 한쪽에다가는 아연 극판, 또 한쪽에다가는 구리 극판을 넣은 거죠. 아까 그 볼타엑셀에서 아연판, 구리판 썼던 거랑 되게 원리가 비슷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구성 성분이 비슷하죠. 자, 근데 여기서는 황산을 사용한 건 아니고요. 각각의 비커에다가 여기는 ZnSO4, 여기는 CuSO4 염을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이 둘 다 아연 2 플러스, 구리 2 플러스, 그 다음에 SO4 2 마이너스, SO4 2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잘 돼서 둘 다 물의 용해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물의 용해가 잘 됐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AQ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쓴 거죠. 자, AQ가 수용액 표시인데 바로 CuSO4건 ZnSO4건 물에 잘 녹는다. 무슨 말이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구동 방식을 좀 살펴볼 텐데, 자, 우선 첫 번째는 1. 자, 역시나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온화
경향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화 경향 누구하고 누구? 바로 극판 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아연하고 쿠리.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연하고 쿠리 중 누가 이온화 경향이 더 크당? 여기에는 아연이 더 크다. 그리고 이온화 경향의 이온은 항상 무슨 이온이라고 했죠? 양이온을 뜻한다. 자, 그렇다면 누가 산화하는 반응이 이루어지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아연이 짜잔 산화되는 반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연이 산화되는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때 산화가 이루어지는 전극을 무슨 전극이라고 했었죠? 산화 반응이 진행되는 전극의 이름을 무슨 전극이라고 했었죠? 에노드. 이쪽이 에노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에노드 반응. 아연 고체가 이온화 경향성이 크기 때문에 아연 2+가 되면서 전자 두 개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이때 아연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짜잔 짜잔 전자가 여기서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이때 이 전자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바로 얘를 물리학 시간에 배웠던 배터리에 의하면 전자가 만들어질 때 얘가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극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만들어진 전자가 이런 식으로 얘가 스위치 표시인데 스위치를 온 했을 때 이제 저 전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쭈루룽 해가지고 외부 회로를 타고 전자가 이동을 하겠네요. 자, 여기까지 아까 볼타셀하고 뭐 크게 달라요?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에노드에서 전자가 만들어지면 그 에노드 전자가 반대쪽 극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자가 이동한 여기선 이제 드디어 전자가 또다시 만들어져야 되겠어요? 전자가 없어져야 되겠어요? 전자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전극을 물리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플러스 극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자를 소모시키는 방식을 산화라고 해요? 환원이라고 해요? 전자를 소모시키는 방식을 환원이라고 하죠. 환원이 일어나는 전극 이름을 캐소드. 그래서 이 구리판이 여기서 캐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아연과 관련해서는 지금 산화 반응이 된 거고요. 지금 이 캐소드에서는 어쨌거나 환원 반응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환원 반응이 여기서 어떻게? 자, CuSO4니까 여기는 어떤 이온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바로 SO4E-와 구리 E+, 이런 이온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당연히 전자가 쌓여가는 극판에는 양이온이 이동하겠어요? 음이온이 이동하겠어요? 전자가 많아지는 극판에는 당연히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놈의 양이온이 뾰병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저 캐소드 반응은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구리 2+ 양이온이 공급된 전자. 그래서 구리가 고체로 석출되는 일이 벌어지겠네요. 어떻게? 요렇게. 그래서 구리 2가 플러스가 이동해서 구리가 되고 얘는 짜잔 사라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서 앞서도 뭐라고 했었냐면 관습적으로 에노드를 왼쪽 오른쪽 어디? 왼쪽. 캐소드를 어디? 오른쪽. 그래서 왜 우리가 그 한국말로 말을 쓸 때도 산화환원이라고 말을 해요? 환원산화라고 말을 해요? 그 한국말로도 산화환원이라고 하죠. 영어로도 에노드 캐소드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말을 쓸 때, 문장을 쓸 때 왼쪽에서부터 써요? 오른쪽에서부터 써요? 보통 쓸 때. 그 영미식으로는 항상 왼쪽으로 쓰게 돼 있죠. 왼쪽에서.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도 산화환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산화환원 혹은 에노드 캐소드 그렇게 쓰는 게 보통이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전체 반응 은 위아래를 더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ZN 솔리드가 구리 이가랑 반응을 해서 아연이 이가 플러스가 되고 구리가 석출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에노드는 질량이 계속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저 에노드는 계속 감소하겠죠. 왜? 이온이 계속 떨어져 나올 테니까. 이 아연 극판에서는 뭔가 이 뭐냐면은 뚜껑 구멍들이 막 생기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이 원자들이 이온으로 녹아 나올 테니까. 반면 여기에 있는 캐소드는 질량이 계속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구류가 계속 똑똑똑똑 붙어 나가니까 캐소드는 질량이 계속 증가하겠죠. 이런 내용도 문제에서 충분히 물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하여 구동되는 어떤 배터리를 우리가 데니얼 셀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자, 이때 여기서 아까는 나타나지 않았던 어떤 이상한 실험기구 하나가 있죠. 보이세요? 제 이름을 영어 표현으로는 서스브릿지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바로 1, 2, 3, 4, 5 염다리라고 합니다. 지금 뭘 배워볼 거냐면 염다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염다리는 어떻게 맹글어지는 것일까? 그 염다리가 만들어지는 과정보다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